자, 근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그림 12-12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모터 뉴런과 머슬의 이음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터 뉴런에서의 액션 포텐셜, 그 액션 포텐셜은 결국은 이제 스케아트나 머슬의 액션 포텐셜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액션 포텐셜을, 그죠? 컨트랙션. 그러니까 뭐죠? 그 액션 포텐셜을 컨트랙션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하나 내가 그려볼게요. 이게 있고, 여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있죠. 뉴로머스큘러 정션이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액션 포텐셜을 이렇게 뉴런에서 액션 포텐셜을 이렇게 하나 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림 12-11에 오른쪽에 제일 위를 보면은 뉴런의 액션 포텐셜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액션 포텐셜은 여기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나와가지고 여기 콜린제로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돼서 여기서 새로운 액션 포텐셜이 스켈레탈 머슬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 새로운 액션 포텐셜을 약간 요거보다 시간이 약간 좀 이렇게 늦어지겠지만은 요렇게, 그죠? 액션 포텐셜을 보고 있어요. 이제 가운데에, 오른쪽 가운데에 머슬 파이버, 그죠? 근육세포의 액션 포텐셜을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액션 포텐셜은 T튜블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DHA 리셉터와 라이아노다인 리셉터를 통해서 칼슘이 릴리즈가 되고, 그 세포질 내에 증가한 칼슘에 의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근육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칼슘은 뭐에 의해서 다시 ER에 들어가죠? 서커라는, 그죠? 서커라는 칼슘 ATP에서 다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한 번에, 그죠? 컨트랙션이라고 한 번에 릴렉세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액션, 요거는 이제 볼티지가 되게 밀리볼티지로 해가지고 요렇게 되겠고, 요건 시간이 되겠고, 시간은 되게 이제 밀리세컨 단위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요것도 밀리볼트가 될 테고, 자, 요거는 근육이 수축되는 힘을 우리가 텐션이라고 그래요. 텐션. 우리가 텐션은 어떻게 재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구리 뒷다리, 그죠? 개구리 뒷다리를 꺼내요. 그죠? 개구리 뒷다리를 가지고 이제 피부를 이제 벗기고, 그러면 뒷다리로 이루어진,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뒷다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개구리 뒷다리를, 그죠? 이렇게 뒷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힘을 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여기다가, 이제 요 뒷다리는, 그죠? 여기다가 실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신호를 줘요. 전기 신호를 주면 전기 신호에 의해 가지고 수축되고 이완이 되겠죠? 그럼 수축되면은 요렇게 가면은 요 얼마큼 끌려가는 힘이 여기서 익히겠죠? 그죠? 뭐 뉴턴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힘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면은 얼마만큼 힘이, 요걸 읽어서, 그죠? 얼마만큼 힘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축력이라고 하는데, 그 수축력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다? 텐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텐션, 그죠? 텐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텐션을 쟀을 때, 그죠? 여기 전기 신호에 의해서, 자, 우리가 컨트랙션이 일어나면은, 여기 이쪽은 수축기죠, 수축기. 그죠? 수축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텐션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칼슘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완이 되겠죠.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죠? 텐션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한 번의 컨트랙션과 한 번의 릴렉세이션을 통칭해서 우리가 트위치라고 그래요. 연축, 우리나라 말하면은 트위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트위치는 한 번의 컨트랙션과 한 번의 릴렉세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 12-11에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모터 뉴런의 액션 포텐셜이, 그죠? 머슬 파이버 뭐였죠? 우리가 근육, 섬유, 근육, 세포, 파이브는 여기서 세포라고 했어요. 그죠? 근육, 세포의 액션 포텐셜에 전환이 되고, 이 액션 포텐셜은 뭘로 전환이 된 거죠? 수축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EC 커플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EC 커플링을 여러분이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12-11은 여러분이 모터 뉴런의 액션 포텐셜이 골격근에 그죠? 우리가 수축력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그림이 되겠어요. 이제 사실은 요 수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죠? 수축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크로스 브릿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크로스 브릿지가 이제 생성이 돼야 되고, 크로스 브릿지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끌어야 되죠. 요렇게, 그죠? 크로스 브릿지 틸팅이라고 그러죠? 배웠어요, 그죠? 다? 틸팅이 될 때, 이때 ATP, 그죠? ATP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마이오신 헤비 체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 요렇게 생긴 게 이제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었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달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이었고, 자, 요 자리는 요 머리 부분, 마이오신 헤비 체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이오신 헤비 체인,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마이오신 헤비 체인의 요 머리 부분은 어떤 효소의 액티비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ATP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마이오신 ATPase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크로스 브릿지를 형성하고 크로스 브릿지 틸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소모하는 거죠? ATP라는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근육에서 골격근에서 ATP의 소스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ATP는 이와 같이 골격근 세포에 이제 어떤 일정한 양의 ATP가 존재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근육의 수축 과정에서 마이오신 ATPase 의해서 ATP가 소모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칼슘을 SER로 다시 돌려야 되죠. 그죠? 거기에 필요한 효소 이름이 뭐였죠? 칼슘 ATPase였죠. 그죠? 칼슘 ATPase. 그래서 이게 사코 엔도플라즈미 레티큘럼 해가지고 제가 썩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카디악 머슬 할 때도 이거 굉장히 요긴하게 잘 써먹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 포텐셜이, 그죠? 액션 포텐셜이 있으면 소듐과 포테슘에, 그죠? 농도 기울기와 결속에서 형성이 돼야 되죠. 그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백질이었죠? 소듐, 포테슘 펌프예요. 그죠? 소듐, 포테슘 펌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에서 ATP를 소모하는 거는, 그죠? 이렇게 ATP를 가지고, 자, 이와 같이 마이오신 ATPase, 칼슘 ATPase, 소듐 포테슘 펌프를 작동시켜서 교소 수축과 이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ATP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ATP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자, ATP의 소스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골격근에 보통 한 ATP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 골격근에 가지고 있는 ATP는 첫 번째, 맨 처음에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 그냥 ATP를 할 때 한 두 번의 트위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의 트위치. 그러니까 그냥 골격근이 그저 쉬고 있은 다음에 거기에 ATP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한 두 번의 트위치에 사용을 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럼 또 ATP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새롭게 또 ATP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 ATP가 제공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포스포크레아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에, 그죠? 크레아틴은 물질에 ATP가 결합이 되면은, 그죠? 포스포크레아틴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ADP가 이렇게 요 반응에 의해 가지고, 자, 세포는 요 반응에 의해서 상당한 양의 포스포크레아틴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근육 수축 신호가 오게 되면은 요거를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시키죠. 그러면은 우리가 ATP를 상당히 빠르게 제공할 수가 있겠죠. 요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골격근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첫 번째 방법은 골격근 안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ATP 그걸 2번 정도를 이제 우리가 트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뭐라고? 포스포크레아틴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포스포크레아틴을 뭐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요걸 좀 우리가 크레아틴 카이네즈라고 그래요. 우리가 카이네즈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카이네즈. 그죠? 카이네즈는 인상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크레아틴 카이네즈라는 효소인데 요 크레아틴 카이네즈를 통해서 요렇게 포스포크레아틴을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굉장히 빠르게 요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은 ATP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요것도 한 7번 정도의 트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로. 7번 정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ATP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지? 글루코스에서 그죠? 파이르베트로 하는 과정이 뭐죠?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소스 원래 세포에 갖고 있던 소스, 두 번째 소스 그죠? 우리가 포스포크레아틴이에요. 자, 요 포스포크레아틴은 이제 예를 들면 요걸 만드는 걸 크레아틴 카이네즈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심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죠? 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죠? 심장근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겠죠. 그러면서 심장근이 죽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으면서 심장근에 가지고 있던 크레아틴 카이네즈가 혈액 속에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중년의 남자가 그죠?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가슴이 아파. 그죠? 가슴이 아프면 이제 이게 심장마비의 징조죠.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근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심장근 세포가 죽으면서 심장근 세포 안에서 있었던 크레아틴 카이네즈가 어디로 나온다고? 혈액 속에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냥 병원에 가게 되면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속에 크레아틴 카이네즈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혈액 속에 그죠? 그러니까 심장에 카디악 그죠? 크레아틴 카이네즈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뭐에 대한 우리가 진찰이 그게 되는 거죠? 심장마비에 대한 그렇죠? 심장마비에 대한 진찰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크레아틴 카이네즈를 우리가 심장마비에 대한 그죠? 인디케이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심장마비에 대한 다른 징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전극을 꼽아가지고 그죠? 또 전기 신호를 보고 우리 이제 또 진찰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생화학적으로는 이게 크레아틴 카이네즈가 혈액 속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심장형에 이게 심장에 존재하는 크레아틴 카이네즈가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TP 소스는 아까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루코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죠? 이제 글루코스가 있으면은 요렇게 그죠? 우리가 파이르베트로 요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개의 ATP를 만들 수 있죠? 2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요렇게 ATP를 제공할 수가 있고, 요 과정에서 이제 이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2개의 ATP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게 2개의 ATP를 형성할 수 있지만은, 또한 여기에서 NADH를 그죠? NAD 플러스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산화시키죠. 거꾸로다. NAD 플러스를 이렇게 이제 환원시키죠. 그렇죠? 요 과정에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NAD 플러스가 고갈이 되죠. 그죠? 요 고갈되는 걸 막는 방법이 뭐죠? 요거를 락테이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락테이트로 전환이 되면은 요 NADH는 요렇게 그죠? 우리가 리사이클링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신나게 돌려야 될 때는 뭐예요? 이와 같이 글루코스가 파이루베트를 통해서 락테이트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NADH를
교속에서 그죠 리사이클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제공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ATP를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젖산 발효라고 배웠어요, 그죠? 젖산 발효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ATP를 제공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빠르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이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렇게 락테이스도 안 가고 T셀 사이클을 거치고, 그죠? T셀 사이클 거치면 여기서 NADH가 나오게 되고, FADH2가 나오게 되고, 요거 이제 안 돌아가니까,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요거 다 묶어가지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시스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스포릴레이션을 통해서 대량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요거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에 그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배웠어요. 다 기억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글라콜라이시스를 저희 할 때는 우리가 락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고, 여기는 이제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시스템을 돌릴 때는 대개 이제 이 글루코스가 완전히 CO2로 다 그죠 산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서 CO2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그죠 ATP를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글라콜라이시스하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시스템 요거를 이거 잠깐 더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T셀 사이클 돌릴 때,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렇게 돌릴 때,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단백질에서 나오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르베트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옥살로 아세테트도 갈 수 있고, 그죠? 아세틸 코에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게 아미노산이 파이르베트로 가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속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죠. ATP를 만들 수 있고, 옥살로 아세테트에서 계속 돌리면 ATP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프로틴에서, 그죠? 프로틴에서, 요거를 이제 뭐예요? 이렇게 ATP를 만들려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그죠? CO2를, O2를 필요로 하는 거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팻에서, 그죠? 팻에서 여기에 이제 글리세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패티 에시드가 나오면은, 그죠? 패티 에시드는 우리가 글리세롤은 이렇게 파이르베트로 전환될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 패티 에시드는 베타 옥시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그죠? 베타 옥시데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세틸 코에로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요거 패스를 우리가 태우려면은 글라콜라시스 가지고는 안 되죠. 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팻이라든지 프로틴을 태우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항상 O2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요거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글라콜라시스를 가지고 우리가 태울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팻을 태우려면은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시스템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과정은 빨리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팻을 태우려면은 뭐예요? 우리가 O2를 필요로 하는 아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중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파워 워킹이라든지 뭐 오래 하는 뭐 마라톤이라든지 그런 거. 그죠? 근데 중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팻을 태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주 뭐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리프팅, 그죠? 역도를 한다는 거, 하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ATP는 어디에서 제공이 된다고?
글라콜라이시스 제공이 돼요, 대개. 그래서 그런 거는 그저 옥시데이브 포스피레이션을 통해서 하지 않고 여기서 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팻 버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옥시데이브 포스피레이션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 워킹 같은 방법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팻을 태울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몸무게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TP의 소스, 그죠? 이렇게 원래 세포에 갖고 있는 ATP, 포스포크레아틴, 글라콜라이시스, 앤 옥시데이브 포스피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ATP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무한정으로 교섭되진 않죠. 자, 아까 내가 개구리 뒷다리 혹은 이제 뭐 뒤에, 그죠?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떼가지고 아까 그런 방법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텐션을 재. 이렇게 가지고 텐션을 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기신호를 여기다 전기신호를 주게 되면은 수축과 이완을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축되고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죠? 반복이 되다가, 이거 반복이 되다가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자극을 주면은 더 이상 어떻게 되죠? 수축되지 못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부르죠? 피로가 이제 이거 피로해진다고 그러죠. 머슬 퍼티그 현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내 자극을 이따가 다시 배우겠지만 자극을 계속 촘촘하게 주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따가 다시 해봐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 돼요. 텐션이 끝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계속 자극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머슬이 컨트랙션을 못하고 이렇게, 그죠? 떨어지는 시점,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시점, 우리가 요거를 이제 머슬 퍼티그라고 그러죠. 머슬 퍼티그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이제 텐션이고, 텐션, 그죠? 그러니까 텐션을 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컨트랙션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 되다가 더 이상 텐션이 안 되고 떨어지는 시점, 그걸 머슬 퍼티그라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머슬 퍼티그가 이제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풀어보죠. 자, 아까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축과 이완이 될 때는 가장 먼저 ATP를 어디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글라콜라이시스에서 먼저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머슬 퍼티그가 일어나는 현상은 뭐 ATP가 없어서 혹은 ATP를 제공해주는 글루코스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어요. 혹은 글루코스는 있는데 요 글라콜라이시스를 돌리다 보니까 락틱 애시드가 많이 생겨서, 그렇죠? 또 이게 뭐예요? 또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교섭되면은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하이퍼캘레미아가 만들어져서 하이퍼캘레미아가 형성이 뭐 이렇게 그런 현상이 생겨서 혹은 ATP가 소모가 되니까 요 인상기가 많아져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근육 피로에 대한 원인을, 그죠? 그걸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근육 피로는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분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센트럴 퍼티라고 그래요. 요거는 심리학적인 이제 피로 현상이야. 여러분이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면은 정말 몸 하나 깐딱하게, 손가락 하나 깐딱하기 싫은 정도가 이제 피로에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심리학적, 뇌에서, 우리가 CNS에서, 그죠? 어떤 명령을 때리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 거의 없어요.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왜 근육 하나 끈다가지까지 그 피로에 도달하는데 그게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가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그 현상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 원인은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센트럴 퍼티그는 우리가 그냥 오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센트럴 퍼티그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센트럴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페리퍼럴 퍼티그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뇌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리퍼럴 퍼티그라는데 대개 이제 모터 뉴런 터미널, 모터 뉴런의 액선 터미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혹은 골격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그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머슬 버티그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어디에서 페리퍼럴 버티그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봐봐요. 여기에서 액션 터미널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자극이 계속 오게 되면은 아세틸콜린의 합성이 문제가, 여기서 충분한 아세틸콜린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베스클에.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그죠? 아세틸콜린이 디플레이션 됐나? 그죠? 완전히 다 나가가지고, 그죠? 디플레이션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세틸콜린의, 그죠? 아세틸콜린의 릴리즈가 문제가 되나? 요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자, 이런 병이 있어요. 실제로. 아세틸콜린을 충분히 합성을 못,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전병, 뭐죠? 약간 병약적으로 아세틸콜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거나 혹은 아세틸콜린 릴리즈가 잘 안 돼가지고, 그죠? 머슬 버티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죠? 사람이 정상적인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심하게 운동을 해도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생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모터 뉴런의 액션 터미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머슬 버티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자고요. 여기서 T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죠? 요렇게 아주 T튜브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포테슘이 축적이 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하이퍼칼라미아라고 했어요. 하이퍼칼라미아 때문에 생기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백에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요 하이퍼칼레미아, 여기 이제 액션 포텐셜 들어와가지고 요것에 의해서 칼슘 신호로 바뀌게 되고, 그죠? 요 칼슘 신호에 의해서 ATPase가 소모가 되면서, ATPase에서 ATP가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 과정에서, 자,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아까 여기는 문제가 없었고, 자, 이제 그 골격근 안에서 ATP가 고갈됐나? 물어보는 거야. ATP가 고갈돼서, 우리가 머슬 버티가 일어나나? 그래서 대개 보니까, 그러니까 생략적으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세포 내에 ATP 총량의 70%는 남아있어요. 이게. 70%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ATP가 고갈되는 일은 없어요. 예, ATP가 고갈되는 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ATP가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글라이코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아까 글루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근육에서, 골격근에서 글라이코젠을 가지고 글루코스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글라이코젠에서 글루코스로 만들 때 글라이코젠이 고갈돼서 그러나?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라이코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라이코젠 고갈되면 글루코스가 고갈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뭐 요것도 그렇게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제가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ATP 디플레이가, 이제 ATP는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ATP를 가수분해하면서 요게 인상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인상기. 자, 여러분이 요 반응에서 인상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ATP 가수분해가 힘들어지지. 맞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이 PI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지. 그죠? 이쪽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상기, 그죠? 자유 인상기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것이 ATP 가수분해를, 그죠?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돼서, 그럴듯해, 이거는.
그죠? 게다가, 그죠? 요거 강력한 가설 중에 하나예요. 요게. 그죠? 인상기의 축적. 그 다음에 요 인상기는, 게다가 인상기는, 세포질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칼슘 포스페트를 만들어버려. 그렇죠? 그러면은, 세포질에 있는 칼슘 양이 떨어지게 되지. 수축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 대분하면은 ATP를 소모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인상기가 형성이 되면서 인상기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ATP 가수분해가 힘들어지게 되고, 이 인상기는 칼슘하고 결합해서 칼슘 포스페이트를 만들게 되니까 칼슘 양이 떨어지게 되니까 수축을 잘 못한다. 그죠? 굉장히 강력한 가설이에요.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쭉 다 찾아봤는데, 그죠? 요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봅시다. 아까 여기로 갑시다. 우리가 이제, 글라콜라시스 과정에서, 그죠? 우리가 ATP를 제공할 때, 우리가 요거 NAD 플러스에서 NADH를 다시 제공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만든다고 그랬죠? 뭘 만든다고 그랬지? 락틱 애시드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락틱 애시드는, 우리가 이제 그 골격근 세포에서 나와서 혈액으로 이제 가요. 혈액으로 가면 요게 이제 애시드 가기 때문에 요게 pH를 떨어뜨리게 되죠. 요거는 뭐하고 관계가 되죠? 혈액의 애시도시스하고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애시도시스. 그래서 혈액을 산성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락토 애시도시스라고 해서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pH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한 1920년대에 힐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아까 이제 개구리 뒷다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 뒷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락틱 애시드를 넣었더니 근육이 쉬 피로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락틱 애시드는 다시 그 다음에 그 미리에다가 pH를 떨어뜨렸더니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1920년대에 요 힐이 했던 실험을 가지고 힐이라는 사람이 개구리 뒷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락틱 애시드 혹은 애시도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이 피로해진다는 썰을 하나 만든 거예요. 1920년대.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과학자들은 근육 피로는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한 거지? 락틱 애시드에서, 애시도시스에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도그마처럼 이제 생각을 해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가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거야. 젖산 가설. 근육 피로는 젖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산증에서 일어난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에 대한 반발은, 자, 여러분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CO2하고 H2하고 만나게 되면은 요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이걸 이제 요 효소를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예요. 자, 이거는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는 레드 블러드셀도 엄청 많고 블러드 자체에도 많이 있고 뭐 우리 온몸의 모든 세포들이 요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온몸에서는 그죠? 이 반응이 시각으로 일어나요. 이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락틱 애시드에서 예를 들면은 락틱 애시드가 많아졌어. 많아지면 이제 혈액 속에서 요게 이제 H 플러스를 내거든요. 그래서 H 플러스 농도가 높아지지.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서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면 CO2의 농도가 높아지지. CO2는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죠? 호흡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락틱 애시드 만들어진 이 애시도시스는 순식간에 CO2를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pH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지? 버퍼링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카본이 어느 하이드, 그러니까 요 반응은 우리 몸에서 너무나 강력한 버퍼링 액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락틱에스트가 조금만 많아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부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언제든지 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예요? pH가, 혈액 속에서 pH가 떨어지겠어요? 그대로 있겠어요?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락틱 애시드가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서 요 애시도시스하고 연결이 되냐? 그냥 물어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 뭐, 산성물질을, 그러니까 음식을, 그죠? 산성물질을 먹으면은 여러분이 피가 산성이 되나? 뭐, 여러분이 체질이 산성 체질, 알칼리 체질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야, 아마. 뭐, 누가 산성 체질이니까 이렇게 음식을 다른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라고 뭐 그냥, 그거 전부 다 슈도 사이언스예요. 우리 몸은 산성 체질하고 알칼리 체질이 없어. 왜? 이와 같이 강력한 버퍼링 액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pH가 7.4에서 다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그런 당뇨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피가 이제 그 산성이 돼요. 그 락틱스가 워낙 많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는데 뭐 케톤 바디하고 락틱스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은 생기는 그건 병력적인 현상이고 여러분 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시도시스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육에서 에시도시스를 가지고 근육 피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자, 이게 이제 글라이코젠에서 자, 우리가 글루코스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었지? 무슨 효소였지? 기억나는 사람? 포스포릴레이즈. 다 기억하죠? 그죠? 포스포릴레이즈라는 효소였어요. 자, 근육에 있는 포스포릴레이즈를 여기다가 근육을 붙여가지고 마이오포스포릴레이즈라고 그래. 그죠? 우리 당연히 우리 근육에는 글라이코젠이 많이 있으니까 마이오포스포릴레이즈가 굉장히 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오포스포릴레이즈를 통해서 글루코스를 전환시켜서 우리가 신나게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전병이 있어. 이게 고장났어. 이 효소가 고장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글라이코젠은 글루코스로 전환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글라이코젠을 많이 갖고 있지만 글루코스를 사용할 수가 없지. 맞아요? 글루코스가 없으면 파이루베타 형성이 돼, 안 돼? 파이루베타 형성이 안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락틱 애시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근육 피로가 안 일어나야지. 그죠? 이걸 이제 마이오포스포릴레이즈 데피션시 이제 페이션트라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가 이거를 메가더스 디지즈라고 그래, 또 그래요. 요거는 이제 이와 같이, 요 효소가 없으니 글루코스가 못 만들어지게 되고, 글루코스가 없으니 파이루베트 앤 락틱스도 못 만들지. 그러면 이 사람의 골격근은, 그죠? 락틱 애시드 우리가 가설에 의하면은 근육 피로가 안 일어나야 돼. 그런데 당연히 근육 피로가 더 잘 일어나지. 이거죠. 글루코스가 공급이 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락틱 애시드 이 가설이 이와 같은 이런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야지. 여러분이 교과서에 여러분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 락틱 애시드는 근육 피로의 원인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하지만은 과학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락틱 애시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굉장히 빠르게 애시도시스는 굉장히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죠? 의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메가더스 디지즈에서 그죠? 이런 현상에서는 오히려 근육 피로가 더 증가하니 락틱 애시드 하이포테시스는 잘못될 수 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챌린지를 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1920년대에 힐이 했던 그 실험을 다시 재현을 해봤더니 1920년대에 힐이 했던 실험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망가져 있어. 다시 재현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완전히 인텍트한, 그죠? 그러니까 인텍트한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러니까 사쿨레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골격근이 아니라, 그죠? 약간 뭐 이렇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그러니까 사쿨레마가 찢어진 그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락틱 애시드가 아니라, 락틱 애시드는 오히려 좋은 놈이야. 이제 그걸 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설에 이제 살아남은 거는 포스페이트가 증가해서 그저 칼슘을 잡아먹어가지고 생기는 가설, 요 하나 살아남았고, 자, 우리가 락틱 애시드 가설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나머지 하나 가설이 뭐였죠? 하이퍼 칼레미아 가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 T튜브에서 이제 보통 이제 포타슘 농도가 한 4mm몰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근육이 수축이 많이 되면은 12mm몰까지 요 T튜브에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내가 실험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골격근을 떼가지고, 그죠? 떼가지고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요. 그 다음에 수축까지, 이제 전기신호 수축까지 이완해가지고 머슬 버티크 현상을 보는 거야. 텐션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수조에다가, 그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수조에다가 정상적인 4mm몰의 포타슘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축과 이완을 해가지고 본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갑자기 12mm몰로 올려. 그 다음 수축과 이완을 다시 봐. 그죠?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야, 이게 이제 텐션을 보면은, 그죠? 이렇게 뭐, 요렇게, 여기 텐션이야. 수축과 이완을 해가지고 텐션을 보는데, 요게 이제 4mm몰에서는, 포타슘에서는 이렇게 아주 높은 텐션을 가지고 있다가, 12mm몰의 포타슘을 올리면은 쫙 떨어져요. 텐션이 떨어지고, 이건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4mm몰에, 그죠? 포타슘을 다시 넣으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포타슘의 농도만 떨어뜨렸는데 애가 텐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슬 버티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올릴 때, 그렇지? 여기에다가 애시도스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요건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애시도시스를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pH를, 그죠? 미디아의 pH를 떨어뜨린 상태. 애시도시스를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안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12몰에서 아까 하이퍼캘레미아에서 머슬 버티가 일어났던 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디아를 애시도시스, 요거는 이제 락틱 애시드를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락틱 애시드를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락틱 애시드를 넣어도 요게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락틱 애시드는 근육 피로를 억제시키는 거지. 애시도시스는 근육 피로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락틱 애시드는 근육 피로를 억제시키는 매우 좋은 컴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락틱 애시드를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거를 열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내가 이제 여러분이 EKU 블랙보드에 그죠? 논문하고 슬라이드를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참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사이언스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아까 이제 마이오 포스포리레이즈 이야기라든지 이런 하이퍼캘레미아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근육 피로의 원인은 아마도 포스페이트 가설 하나하고 두 번째 가설이 뭐지? 하이퍼캘레미아 가설. 요 두 개가 가장 강력하고 락틱 애시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에 이제 이 저자도 그거를 설명을 해놓긴 해놨어. 한번, 이거는 설명이 있나? 요번 판은 또 뺐네. 그 이야기를. 요번 판은 뺐네. 지난번 판은 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과학적, 그죠?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머슬버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육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육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장미란 선수. 장미란 알죠, 다? 그죠? 우리 고대 출신인 것도 알아? 우리가 고대가 나온 가장 위대한 스포츠 선수 중에 하나지. 첫 번째는 누구지? 윤하킴. 두 번째. 선동열. 선동열 알죠? 차범근 알죠? 차두리. 그죠? 거기에 장미란 선수도 우리 고대 출신이에요. 예. 자, 장미란 선수는 뭐를 잘 들지? 무거운 걸 잘 들지. 근데 무거운 걸 들 때 굉장히 순간적으로 들죠. 그죠? 여기에 이 근육은 O2가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우리가 마라톤에서 은메달 딴 친구가 누구지? 이봉준가?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이거 알아요? 그거 다 까먹었나?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잖아. 그지?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을 뛸 때 산소가 무지하게 많이 필요하죠. 걔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미란 선수의 근육과, 여기 있는 근육, 혹은 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과 이봉주 선수의 근육은 서로 다를 거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가 있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장미란 선수의 근육은, 여기 있는 근육은, 뭐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그죠? 여기에 있는 근육은, 산소 운반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흰색이겠어요? 하얀색이겠어요? 근육이. 하얀색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봉주 선수는 지금 달리기 하면서 계속 헛헛거리면서 계속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호흡을 하잖아.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히모글로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히모글로빈은 또 근육의 산소 운반 단백질 이름이 뭐야? 마이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그러면 이걸 무슨 머슬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죠.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화이트 머슬은 여러분이 장미란이 역도를 들 때 3번까지 들긴 해. 그지? 근데 여러분이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할 때 보통 4번째 하면은 어떻게 가능해? 힘들어지지. 아, 이 근육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지? 쉬 필요해지는 거지. 그지? fatigue susceptible 한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봉주는 2시간 동안 달리잖아. 근육이 필요해지지 않아요. 근육이 덜 필요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fatigue resistance야. 그죠?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이게 우리 몸에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천천히 걸어 다닐 때 내가 여기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움직일 때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왜냐면 내가 급하게 안 하기 때문에 ATP를 천천히 공급할 수 있으니까 얘는 레드 머슬이야. 그죠? 맞죠? 근데 내가 역도를 들기 시작할 때는 얘가 그죠? 화이트 머슬이야 될 것 같아.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마이토콘드리아 볼까요? 마이토콘드리아 많이 있어 없어? 필요해. 많이 필요 없죠? 그죠? 별로 없을 테고 여기는 왕창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빈 별로 필요 없고 왕창 있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블러드 베슬이 많이 갈 필요 있어 없어? 옥시전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많이 없어도 되고 여기는 많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이즈, 머슬의 사이즈.
우리가 머슬의 사이즈가 크면은, 크면은 O2의 디퓨전이 어려워, 쉬워? 어렵지. 그러면은, 애는, 근육의 크기가 커지면은 O2의 디퓨전이 힘들어지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머슬 사이즈는 여기는 작고, 얘는 크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면은 화이트 머슬과 레드 머슬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 자, 여러분의 장민환 선수가 이제 우리가 이게 근육의 이제 스피드를 한번 봅시다. 자, 장민환 선수가 역도를 때 굉장히 빠르게, 그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봉재 마라톤 선수는 아마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트위치의 길이를 한번 보자고요. 트위치. 한 번에 수축과 이완이야. 그렇죠? 자, 화이트 머슬은 수축과 이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레드 머슬은 오래 가지. 그렇죠? 요거는 화이트 머슬이고 요거는 레드 머슬인 거예요. 여기 트위치고 여기 텐션이 되겠지, 텐션.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근육이 굉장히 빠르게 수축되고 이완된다는 이야기는 마이오신 헤비 체인의 ATPase 액티비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이오신 헤비 체인의 ATPase 액티비티를 따져보자, 이가. 화이트 머슬은 fast, 빨리, 그죠? ATPase, 그 다음에 레드 머슬은 slow, 맞죠? 그 다음에 또 서카, 우리 서카 배웠죠? 서카도 이거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이거는 서카 액티비티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이거는 천천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화이트 머슬과 레드 머슬이 갖고 있는 이 마이오신 헤비 체인의 종류가 달라지겠지. 맞나요? 달라지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요 화이트 머슬을 갖고 있는 거는 아까 빠르게 하니까 그래서 패스트 트위치 머슬이라고 그러고, 그지? 요거는 레드 머슬은 슬로우 트위치 머슬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용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마이오신 헤비 체인의 ATPase 액티비티와 서커의 액티비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머슬 타입이 이렇게 있다는 걸 이제 대충 이제 눈치챘어요. 이걸 다시 한번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슬로우 트위치부터 해보자. 슬로우 트위치. 네. 얘네는 얘네는 산소호흡을 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옥시데이티브, 그죠? 파이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 아니야, 내가, 뭐죠? 여러분, 트위치라는 개념 알고 있지? 슬로우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ATPase 때문에 알고 있죠? 옥시데이티브는 알고 있잖아, 이미. 왜냐하면은, 이게 슬로우 되기, 뭐죠? 이게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죠? 파이버는 무슨 뜻이지? 그죠? 골격근 세포란 뜻이고. 다 아는다냐,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도 슬로우 트위치 옥시데이티브 파이버는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 어떤 특별한 종류일 거야. 그죠? 우리가 이걸 원이라고 표현해요. 원.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 이제 여러 가지 서버 타입이 있는데, 1, 2가 있어요. 1, 2가 있는데, 이거를 마이오신 헤비 체인 옥시데이티브 파이버, 그죠? 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원.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다 이렇게 내가 너무 맞지? 마이오신 헤비 체인.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트위치로 가볼까요? 패스트 트위치.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요거는 이제 글라이콜라이틱 파이버 이렇게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하는 놈이겠죠. 오토가 필요 없는 놈이지. 요걸 우리가 마이오신 헤비 체인 2, 그죠? 2B인가? 2X, 2B, 혹은 2X.
2x 혹은 2b예요. 요게. 요거 이제 요 x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고 요 2b는 그냥 사람을 제외한 그냥 포유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것도 우리가 다 단어를 아는 단어야. 그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게 fast twitch인데 요게 약간 좀 다른 게 요거는 옥시데이티브를 할 수가 있어. 옥시데이티브 5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 중간이야. 요거는 마이오신 헤비 체인 2B, 2A라고 그래요. 이렇게 2A.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세 가지 폼의 그죠? 머슬 파이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거는 중간으로 다 설명하면 돼. 모든 거를. 그죠? 요거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그림 12-14를 봅시다. 이제 한번. 자, 종아리 근육. 요거는 아마 슬로우 머슬일 것 같아. 슬로우 머슬이고 화이트 머슬이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마이토콘드리아 많이 보이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혈관, 캐필러리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레드 머슬이고, 오른쪽에. 반면에 여기 눈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죠? 요거는 이제 패스트 트위치인데, 자, 여기 보니까 혈관 별로 많이 발달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왜 마이토콘드리아 숫자 적고, 다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머슬이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12-2를 한번 봅시다. 이미 다 한 번씩 설명했던 거야. 스피드, 여기 타입 1, 타입 2A, 타입 2B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스피드, 슬로우 앤 패스트, 다이애미터 직경 아까 설명했어요. 그죠? 컨트랙션 듀레이션 설명했어요. 트위치의 길이에요. 트위치가 일어나는 그죠? 기간, 캐시움 에이티베이스 액티비티, 인듀어런스, 그 다음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메타볼리즘, 캐필러리 덴시티, 마이토콘드리아, 컬러. 자, 다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죠? 내가 아주 즐겨 찾아서 문제를 요 테이블에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요 테이블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 빈칸 채우기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뭐예요? 아까 장미란 선수의 근육과 그죠? 이봉조 선수의 종아리 근육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연상작용을 하면은 그죠? 쭉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 왜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 나온 거 알겠죠? 그렇죠? 이번에 ATPase 액티브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실에서는 머스를 하고 있는데, 마이오신 헤비 체인 1, 2A, 2B를 다 사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근육의 피로와 근육의 유형을 이제 배웠고, 요 유형은 이제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이제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화이트 머슬과 레드 머슬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이트 머슬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레드 머슬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유전에 의해서. 그래서 또 물론 훈련에 의해서도 레드 머슬이 화이트가 레드 머슬로 이렇게 스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유전과 훈련이 같이 이제 가면서, 그죠? 우리가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림 12-10으로 보세요. 이제 텐션이, 그러니까 결국은 텐션이 세진다는 이야기는 크로스 브릿지에, 근육의 크로스 브릿지에 숫자가 많으면 텐션이 세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 그죠? 골격근의 길이하고 텐션하고 어떤 관계를 있는지 봅시다. 만약에 근육이 완전히 다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은 마이오신 머리하고 액틴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게 텐션이 약하겠지. 근데 점점 좁아지면은 그죠? 크로스 브릿지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뭐죠? 텐션이 세질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작아지면은 서로 Z 디스크하고 D 디스크가 서로 겹치게 되면서, 그죠? 아마 크로스 브릿지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텐션이 떨어질 거예요. 그림 10-10으로 봅시다. 자, 제일 오른쪽부터 봐요. 2부터 볼까? 2? 오른쪽 보니까 완전히 지금 근육이 완전히 이완됐지? 멀리 떨어져 있지? 크로스 브릿지 형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텐션이 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골격근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D번 크로스 브릿지가 조금 더 생기고 C번에서 맥시멈으로 크로스 브릿지가 생겼지?
이 상태에서는 가장 높은 텐션을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 점점 짧아져. 짧아지니까 크로스 브릿지가, 그죠? 저 D 디스크하고 막 겹치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 크로스 브릿지를 제대로 못 찾게 되고 또 다시 텐션이 작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격근의 길이하고 텐션의 상관관계, 그죠? 요렇게, 그죠? 요런 커브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텐션을, 우리가 이제 전기 자극을 줄 때 한 번에 컨트랙션, 한 번에 앤 릴렉세이션.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랬지? 트위치라고 했어. 예, 트위치. 여기서 또 줘.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가. 그런데 가다가 여기서 자극을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 다시 올라가겠지? 자극을 이제 막 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는 자극이 이렇게 세면은.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텐션이, 그죠? 자극의 횟수, 자극이 얼마큼 자주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걸 서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가중, 서메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저렇게 완전히, 그죠? 텐션이 최단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테타누스라고 그래요. 자, 테타누스가, 여러분이 테타누스란 강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슨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몸을 막 비트는 그림을 어디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나요? 그 테타누스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죠? 그 그리스 뭐 신화 같은데 그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A번, 그죠? 우리가 자극을 줬을 때 한 번에 트위치가 반복되는 거 보고 있고, B번, 서메이션 보고 있어요. C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극이 쭉 왔을 때 unfused tetanus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D번은 자극이 더 심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스무드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fused tetanus를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 모터 뉴런 하나가 하나의 근선혈을 움직일까? 아니면 내 모터 뉴런 하나가 가지를 쳐가지고 여러 개의 근섬유를 움직일까? 그죠? 그러니까, 자, 내 모터, 어떤 모터 뉴런은 화이트 머슬만 움직이게 하고, 어떤 모터 뉴런은 레드 머슬만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이제 그림을 보니까, 그림 10-17을 보세요. 자, 머리에서 이제 모터 뉴런 보라색이 하나 왔어. 보라색이 액션 터미널에 쭉 왔다가, 갈래 치지? 그죠? 가지를 치죠? 가지를 쳐가지고 여러 개의 머슬 파이브로 가고 있나요? 그죠?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모터 뉴런이 여러 개의 가지를 쳐가지고 여러 개의 근섬유로 갔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모터 뉴런에 연결된 놈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타입이에요. 화이트 타입, 오와 레드 타입. 그죠? 혹은 중간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죠? 하나의 모터 뉴런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근섬유들을 우리가 모터 유닛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청색의 모터 뉴런이 쭉 가가지고 또 가지를 쳐가지고 청색의, 그죠? 머슬 파이버를 같이, 그죠? 자극을 주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터 뉴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모터 뉴런 1번하고 2번하고 3번 있어. 자, 내가 힘을 줄 때, 이걸 밀고 있어요. 자, 천천히 밀 수도 있고, 세게 밀 수도 있잖아요. 자, 천천히 미는 거는 모터 뉴런 1번이 자극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조금 더 세게 미는 거는 모터 뉴런 1번하고 2번을, 그죠? 하는 거고, 더 세게 밀면은 1, 2, 3을 같이 가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이거를, 그죠?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힘의 크기는 모터 뉴런을 얼마큼 이렇게 같이 동원하느냐, 리크루트먼트라고 그래요. 그죠? 모터 뉴런을 얼마큼 숫자를 많이 동원할수록 우리가 더 힘이 세져요. 근데 내가 계속 밀 때, 이거를 한 10분 동안 밀면 내가 이제 근육이 피로해지잖아. 근데 계속 밀 수는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자, 첫 번째는 모터 뉴런 1번하고 3번을 가동시켜. 그 다음에 1번, 4번 좀 쉬고, 2번하고 5번을 가동시켜. 그 2번, 5번 쉬고, 다음엔 7번하고 8번을 가동시켜.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정한 힘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죠?
우리가 이것을 에이싱크로너스. 그죠? 그러니까 뭐죠? 어떤 모터뉴런 쉬고 있고, 어떤 분은 가담하고 있고, 쉬고 있는 나중에 또 가담하고, 그죠? 아까 했던 놈은 쉬고, 그러면서 어떤 힘을 일정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비동시적으로 동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에이싱크로너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근육을 수축시킬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내가, 그죠? 교과서. 아주 쉽게, 쉽진 않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죠. 내 2도 바꾸는, 3도 바꾸는, 2도 바꾸는 지금 수축을 하면은 요게 짧아지지. 짧아지죠. 근데 이거 들고 있어. 이거 안 들리네? 내 2도 바꾸는 좀 수축하고 있지. 나 안 움직이네? 이거, 내가 이게 교과서를 든 거하고 요거하고는 이 2도 바꾸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런 거예요. 자, 교과서를 들 때는 일정한 힘을 가지고, 일정한 힘, 요거 토닉은 힘이란 뜻이에요, 힘. 그죠? 일정한 힘을 가지고 교과서를 올렸어. 이걸 우리가 일정한 힘을 가지고 올렸다 해가지고 아이소토닉 컨트레이션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거는 힘을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위로 못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하가 안 움직였죠. 그리고 내 근육이 짧아졌어. 그대로야. 내 근육은 안 짧아졌잖아. 아까 저기는 내 근육이 짧아졌어요. 그죠? 이건 안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아이소미트릭 이거 미트릭은 뭐야?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길이가 똑같은 길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게 수축이 됐을 때, 근육이 수축이 됐을 때, 근육의 길이는 짧아지지 않고, 그죠? 수축이 됐을 때. 위에 거는 아이소토닉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부하 움직이면서, 그죠? 똑같은 힘을 작동하고 있을 때. 자, 그림 12-18을 보세요. 그죠? A번, 그죠? A번 보니까 부하 20kg짜리를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자,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부하가 움직였죠. 맞나요? 우리가 이걸 무슨 컨트랙션이라고 한다?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자, 아래 거 지금 뭐 부하가 얼마야? 30kg이네. 자, 근육은 수축이 됐어. 근데 근육의 길이가 똑같죠. 그죠? 근데 근육은 수축은 됐는데 길이는 똑같아. 이런 컨트랙션 뭐라고 한다? 아이소미트릭 컨트랙션이라고 그래요. 자, 아이소토닉 컨트랙션인데 이해를 하겠어. 근육이 짧아요. 왜냐하면 크로스 브릿지가 상장이 돼가지고 지에 디스크와 디스크가 가까워지면서, 그죠? 수축이 되면서 길이가 짧아진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아래쪽 아이소미트릭 컨트랙션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수축은 분명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이걸 그림 19-19, 12-19를 보니까, 자, 요게 이제, 요게 뼈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거 뼈라고 그러면은, 자, 요 부분, 요건 이제 텐던 쪽이니까, 텐던 쪽, 그죠? 텐던 쪽, 그죠? 그러니까 텐던 쪽에 가까운 쪽에 보니까 이 골격근에 파란색의 스프링과 같은 구조를 보고 있나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엘라스틱 컴포넌트라고 해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근육의 요 부분을 엘라스틱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자, 근육이 짧아지면은, 요거는 이제 수축이 돼가지고, 그죠? 이쪽 방향으로 근육은 짧아졌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그죠?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 다음 근육 전체 길이는 똑같죠? 여기 안에 있는 걸 짧았지만 전체 근육의 길이는 똑같죠? 그죠? 아, 그러니까 아이소미트릭, 그죠? 컨트랙션에서 왼쪽, 이제 아래쪽에 봐요, 아래쪽.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그죠? 자, 여기 이제 아까 파란색에 요 엘라스틱한, 그죠?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엘라스틱 엘리먼트라고 또 다시 표현해요. 엘라스틱 엘리먼트가 길어지고, 맞나요? 그 다음에 사코미어 길이는 짧아졌죠. 하지만 전체 근육의 길이는 똑같죠. 맞나요? 우리가 이걸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의 양 끝에 엘라스틱 컴포넌트가, 그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신장이 되고 안쪽에 있는, 그죠?
우리가 사코미어는 짧아지는 현상. 우리가 이거를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하고 제가 세 번째 거는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앤 아이소토닉 컨트랙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어요. 자, 두 가지 꼭지가 더 있는데, 요거 좀 바꾸자.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축구 선수들 보면은 후반전 30분 되면은 다 들어눕기 시작하죠. 그죠? 뭐가 걸렸다 그러지? 쥐 걸렸다 그러지, 쥐. 그죠? 그러니까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일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뇌에서 그죠? 모터 뉴런이 교석에서 자극을 주면은 교석 수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 경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근육 경련, 그런 경우 이제 동료 선수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장을 시켜주면은, 그죠?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해주면은 좀 나아지죠. 그죠? 근육 경련은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병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찢어져요. 그죠? 찢어지고 그러면은 원형질 막 찢어져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는 건 아마 근육이 찢어져서 생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육이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과다 사용해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근육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거를 머스큘라 에이트로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깁스를 하면은 굉장히 한 1개월, 2개월 만에 여러분의 종아리, 허벅지가 얇아지기 시작해요. 그죠?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죠? 이거 머스큘러 에이트로피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격근도 내가 골격근을 우리가 발달시킬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IGF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IGF 신호 전달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오면은 IGF 리셉터가 있고, 그 IGF 리셉터에서 여기에 IRS 그죠? 1이 오게 되고, IRS 1이 AKT라는 놈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러면은 요 AKT라는 놈은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폭스까지 배운 거 다 기억나죠? 다 까먹었지 뭐, 그지? 그죠? 자, 폭스까지 다 배운 거 기억나요? 근데 폭스가 오게 되면은, 이름도 잘 졌어. 에이트로진이라는 유전자가 켜져요. 폭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멀프라는 유전자가 켜져요. 멀프. 요거는 머슬 윙박스라는 놈이에요. 요거는 이제 유비키테전 시키는 이들이 라이게이즈들이야, 다. 요거는 이제 라이게이즈는 이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이게 없애버리는 놈이에요. 요거 이제 효소인데, 그러니까 요 놈들이 켜지게 되면은 액틴이라든지 그러니까 필라멘트들, 그죠? 필라멘트들을 디그레이션 시켜버려요. 필라멘트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런 놈들은. 자, 이제 다시 보면은, 우리가 막 운동을 하게 되면은, 교서 쓰게 되면은, 교서 꾸준히 IGF가 나와요. 그러면 IGF 신호가 의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폭스가 차단이 되죠. 폭스가 차단이 되면은, 머프하고 에이토진한 단백질이 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라멘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하면 IGF가 안 나와.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없어지니까 폭스가 이제 활성화되죠. 폭스가 활성화되면은 요놈아들이, 그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그죠? 단백질 분해 요소, 유비키틴을 일으키는 요놈아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양이 많아져요. 요거는 트랜스전 팩터니까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양이 많아진 것에 의해서 필라멘트들이 디그레이션 되고, 근육이, 그죠? 에이트로피가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근육을 빵빵 만들려면은, 그죠? 빵빵 만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요거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요 단백질을 없애버리면은, 그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근육 이거 분해 안 되지. 그죠? 예를 들면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IGF 요 신호를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죠? 뭐 이런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또, TGF라는 놈이 있는데, TGF라는 놈은 요런 놈을 이제 키게 해요. 예를 들면은. 요런 놈을. 이런 놈을 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키게 하면은, 여기서 이게 뭐 필라멘트가 들여대가지고 근육이 작아지는데, 요거를 없애버려. 요런 신호를. 요거 신호를 없애버리면은 근육 빵빵이 되죠. 그죠? 요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